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양이 많아서 자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면서 하게 되면은 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판서하고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요. 다. 예, 어서 오세요. 그죠? 카메라 쫙 클로즈 해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시가 아니던 곳을 신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들어왔던 가까이는 우리가 동탄 신도시, 그죠? 저 일산에는 저 고향에는 그죠?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려면 이 도시개발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겁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용어 정의는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49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개발계획이다. 뭐든지 사업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계획 수립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원칙. 자, 원칙이 뭐죠?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이후에 구역도 지정을 하고 쭉 사업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예외가 뭐냐? 바꾸는 것이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먼저 원칙 보시면 책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즉 지정권자는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이 하여야 한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우리 뭘 한다고요? 지정권자라고 한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시행자까지도 지정합니다. 그렇죠? 예. 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뭐냐? 반대. 밑에 거. 예외. 반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는 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예외 밑에 바로 첫 번째.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플러스 밑에 박스예요. 그렇죠? 예. 저를 봐요. 그러면 순서는 여기 책은 좀 다르죠. 그죠? 판사한 거랑. 일단은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고 싶으면은 전문가로부터 그 계획을 좀 현상금? 이상하다. 좀 뭐라죠? 하여튼, 계획을 공모해가지고, 그죠? 선정해가지고 상금도 주고 하려면은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여기 안에서만 해라라고 어떤 범위가 지정이 안 되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한번 멋진 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내봐라. 잘하는 사람한테 돈 줄게. 상금 줄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고 싶으면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 응모기간 얼마 이상? 60일? 90일 이상.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이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밑에 거 1부부터 4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개발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허허벌판입니다. 다 전이고 다 답이에요. 그죠? 예. 범위를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은 미개발 지역이 전부 다 예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개발 지역일지라도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너무나 넓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은 미개발 지역은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초상공 합해서 30% 이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녹관 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에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회. 도시회는 뭐죠? 농자. 그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이 있죠. 어디죠? 어디예요? 그렇죠. 보존녹지죠, 보존녹지. 보존녹지 지역은 없잖아요. 그죠? 예. 보존녹지 지역은 개발 사업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세 번째 뭐냐? 국장이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제일 짱이에요, 짱. 짱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은 옆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은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큼만 할 수가 없다. 왜?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지문이 뜨면 무조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다. 그 박스한 내용은 칠판에 판사한 걸로 대체합니다. 넘기세요. 3번 개발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 시행자를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 그러면 먼저 책 보기 전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그죠? 시도지사 대장. 그리고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만약에 뭐 광명시하고 서울하고 걸쳐 있다. 그러면 여기 광명시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내가 지정하겠다고만 우긴다면 그때는 협의 안 되겠죠? 그때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기 협의가 안 되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이럴 때 협의할 때에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라. 뭡니까? 국가계획일 때 또는 면적이 얼마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되는 반드시 국장과 협의해라. 그리고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가 할 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할 때? 요청할 때. 세 번째, 공공기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따 여기 시행할 때 다 설명할 거예요. 할 때 토, 관, 농수, 철매 딱 6개만. 그리고 정출기관은 철제 딱 2개만. 국장한테 뭡니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할 때요? 제안. 중앙은 요청. 아시겠죠? 이럴 때 제안 시에는 반드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하다. 그리고 제안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 제안 내용을 반영할 건가 말 건가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통보. 얼마? 1월. 1월 내 통보하라. 뒤에 거는 뭡니까? 이건 연장. 원칙 얼마라고요? 1월 내에 제안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다. 4번 됐고 5번 천재 지변 등일 때 긴급을 요할 때는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우리는 묶어서 한 번 더 뭐 한다고요? 앞으로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책 보겠습니다. 상관 3번. 그러면 개발계획의 변경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요청이다. 그러면 요청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시군구가 요청할 때, 시행자가 요청할 때, 그죠?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원칙. 그거 보시면, 저를 볼까요?
우리 시행 방식이 뭐 이따도 배우겠지만은 수용, 사용 쭉 줄여가지고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여기.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럴 때 환지 방식은 일정 부분 간보유를 뺏겨서, 이거 50%, 이따 할 거예요. 땅이 500이 있었다. 그럼 250분 뺏기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250만 받아요. 그죠? 예. 나갔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을 4글자로 줄이면 따라합시다. 나가 있어. 나가 있어가 바로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어차피 토지 소유자와 연관되어 있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봐야 돼. 환지 방식으로 할까 말까? 아, 싫어. 난 그냥 팔고 그냥 나갈래. 난 수용 방식 좋아. 분명히 100%가 전부 다 환지 방식을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일정 부분 동의 요건 필요하다. 그게 뭐냐? 1. 원칙. 면적. 토지 전체 면적 3분의 2와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시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엔드, 또는 아닙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같이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한 번 더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책 보세요. 그 다음에, 물론 거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할 때도 똑같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쌍거리 2번 예외. 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될 때는 거론하지 아니하다. 동의받지 않는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시행할 때는 행정성이죠. 여기 시행령 중에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뭐요? 동의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가로 2번은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합니다. 참고 박스. 그러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그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1번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외한다고 자꾸 나와. 왠지 압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2번 아니구나. 밑에 2번 보시면 아주 틀리게 돼 있어. 아주. 왠지 압니까? 2번을 먼저 봐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단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사유토지를 먼저 동의요건을 먼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제외해놓고 순서가 받은 다음에 미달되면은 국공유지를 다시 합쳐가지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하라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말이 제외가 아니라 먼저 사유토지 면적을 먼저 하고 미달되면 국공유지로 가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번을 먼저 하면은 다시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알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 명이 공유하면 무조건 한 명. 저를 보세요. 이거는요, 국토법이건, 뭐 개발법이건, 정비법이건, 주택법 다 똑같아요. 한 명,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 공유면 하나에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토지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예요. 한 사람이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예요. 왜? 사람은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 공유 한 명. 다 못 얻어요. 핵심 단어. 공유 뭐라고요? 한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2번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이야. 그죠? 구분 소유권이니까 각각 다 따로 한 명씩 본다 그 말이죠. 각각 한 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줄 중간에 증가하면 증가된 부분은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증가하면은 제외. 그 제외란 말이 맨 끝에 그쵸? 추가
산입하지 말 것. 이 말이 바로 제외. 의미가 증가니까 뭔가 빼라, 제외하라, 이런 뜻 나오게끔 있는 단어가 맞는 겁니다. 지문이. 그 다음에 4번에 철회. 동의했다가 나 철회할래. 그러면 또 제외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5번은 변경. 변경은 뭐냐? 이거는 숫자의 증가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에요. 숫자의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B로 할 거 없이 그냥 기존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변경은 기존. 변경은 기존. 그래서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요 뒤에 또 나오지만 중복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국공지, 포함, 공유, 함명,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 제외, 철회, 제외, 변경, 기존. 순서는 사유토지 먼저 하고 미달되면 국공지.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3번 밑에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입니다. 내용은 보니까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18번까지 나와 있는데,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4부터 17까지는 그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4가지만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외우지 말고, 결국 뭡니까? 14, 15, 16, 17은 원칙도 되고 예외도 되고 다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예외로 물어보겠지. 그죠? 이럴 때 14번에 너무 기니까 내용 불문하고 다 읽지 마시고 설명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밖의 지역에 박 동그라미,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박. 15번 수용사용의 수 동그라미. 16번 두 번째 줄 끝에 세입자 등의 세 동그라미. 17번 단계적의 단 동그라미. 박, 수, 세, 단. 이게 쉬운 것도 의외로 잘 나와요, 시험에. 박, 수, 세, 단. 다 같이 시작. 박, 수, 세, 단. 여기서 이거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요. 박, 수, 세, 단. 그래서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하면은 5개 지문 중에 분명히 하나가 박, 수, 세, 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글자 있는 것만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쌍갈 2번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그거 아니에요. 자, 1번. 그거 아니에요. 이제.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연히 후발주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네 한다면 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그죠? 들어맞도록,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말이다. 2번 복합 기능이 뭐냐? 면적 얼마 이상입니까? 330만이죠? 요거. 면적이 330만 이상 되는 바로 뭐라고요? 복합 기능해라. 그 복합 기능이 뭐냐? 그 도시 안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등이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그렇죠? 어떤 거 있는데 뭐는 없다 하지 말고. 3번 기준. 이제 맞아요. 아시겠죠? 2절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원칙 했던 거예요. 원칙, 시도, 대장. 그죠? 가로 2번 협의지정 나왔죠? 그죠? 아까 전에 서로 간에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말이고요. 쌍갈 2번 예외, 국장 1, 2, 3, 4, 5. 요거 5가지 나가 7번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요청. 자, 적어볼까요? 요겁니다. 요거요. 먼저 요청이 나와 있지만 먼저 요거 할게요. 여기는 시행자들 중에서
내가 시행해 볼 테니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특도시군구한테 뭐 한다고요? 제안합니다. 제안. 이럴 때 시행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합니다. 국지는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현재 여기 시행제로서 써놨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설립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전에 조합이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죠? 그러니까 국지조를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특도시군구한테 개발법은 특시 안 나와요. 한테 구역을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제안합니다. 항상 제안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반영 여부 통보. 얼마 내? 1월 내 통보한다. 연장 1월입니다. 이럴 때 이 중에서 5번, 6번 이하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요.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은 이후에 제안 가능합니다. 이럴 때 누구도 포함돼요? 지상권자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 특도시군구는 특도와 대장은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와 군수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권자, 시도지사 그 중에서 특광도에게, 그죠? 일반 시와 군은 도에게, 구청장은 특광에게 구역을 지정달라고 뭐 한다고요? 요청해요, 요청. 뭐 한다고요? 요청. 요청할 때 뭘 거칩니까? 자문을 거친다는 얘기죠. 하지만 특도시군구는요, 제안을 받아서, 특히 여기서 제안을 받아서 일반 시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제안받지 않아도 일반 시와 군수와 구청장은 스스로 판단해서 제한 없이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책 봐요. 근데 이거는 1번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먼저요. 일반 시, 군수, 구청장 나오죠. 그죠? 밑에 시도지사 얘기가 뭐라고요?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거. 이럴 때 거기 시도는 다른 말 하면 그 안에 있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특광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광도를. 그게 이제 가로 2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자문. 시장 해놓은 가로 안에요. 가로 안에.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맞죠? 오타야, 오타. 거기. 대도시 시장이 아니고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제외. 그러니까 시, 군관의 시는 일반시이기 때문에 가로 안에 대도시 시장은 제외. 제외자를 좀 넣어줘요. 제외. 그래서 시군구는 누구한테? 특광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밑에 누구 뭐라고 쓴다고요? 자문. 자문을 한 후까지만 해요. 딴 가지 말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지정 대상 및 규모인데요. 자, 여기 볼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다.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면적 기준과 반대입니다. 반대. 국토법 주상생자 1만 미만. 단지 도시개발법은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적용합니다. 일단 도시지역을 먼저 합니다. 국토법과 반대. 주상생자 1만 미만이죠. 얘는 뭐죠? 반대. 1만 미만의 반대는 1만 이상. 그래서 주상생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이제 별개니까 공 하나 딱 남죠. 그죠? 공은 3만 미만인데 반대니까 얘는 얼마요?
3만 이상이죠. 전부 다 이상. 그죠? 나머지, 여기, 도시 외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원칙이. 하지만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 짓고 싶어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4차선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연, 초, 사 10만 이상. 다 같이 시작.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도시 외 30만 이상, 연, 초, 사 10만 이상. 당연히 보존 녹지 지역은 당연히 없죠. 그죠? 그리고 생산 녹지는 말 안 해도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입니다. 자. 상가 2번 지정 제한, 원칙, 자연 녹지. 그러니까 보존 녹지를 재배한 녹관 농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자연 생산, 그 다음에 도시 외니까. 여기에다가 녹관 농자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거세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해라. 다시 말하면 그 계획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해라. 가로 2번 예외. 만약에 방금 말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다면, 그죠? 계획이 없다면은 바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계획대로, 없으면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할 수가 있다. 3번 적용 배제.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줄에 가로 1 및 가로 2를 적용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면적 규모 1만 이상이든 말든 면적 신경 쓰지 말아라. 계획이 있든 말든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내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알아 해라. 1번 지락지구, 2번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지락지구의 지, 개발진흥지구의 개.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 3번은 국장의 국, 국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지역. 이런 말만 나왔다 그러면 어떤 정도 지역은 제외,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취, 개, 지, 국. 다 같이 시작. 취, 개, 지, 국. 한 번 더 시작. 취, 개, 지, 국. 자, 취가 뭐야? 취, 취약지구. 개, 개발진흥지구. 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 국장. 됐어. 짧게. 취, 개, 지, 국은 면적 필요 없어요. 계획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3번에 분할 및 결합입니다. 상관 1번 분할 결합인데 요건 마지막 줄. 도시에 너무 길어. 그러면 분할하거나 너무 적어. 그러면 옆에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결합. 그래서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상관 2번 분할. 아무리 분할할지라도 분할 후 각각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구역의 최소 면적이 1만. 그죠? 1만. 그리고 상가를 한 번에 1번. 요거는 파란 거. 결합해도 얼마? 1만. 결합해도 1만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박스 안은 하지 마세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 요겁니다. 아까 했던 거. 순서가 개발 계획이 먼저고 계획에 의해서 구역 지정하지만 순서는 맞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다. 절차가. 지정권자가 내가 수립해서 내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 그 얘기죠. 요게 절차가 어떤 게 있느냐. 요거요.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초조사가 있다. 거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토법에서 배웠던 광역도시 계획, 많은 계획들의 하여튼 간에 생략 사항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뭐라고요? 반드시 조사 측량 하여야 하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기초조사만 의무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무적이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의무적이에요. 그럼 왜 의무적입니까? 왜 의무적이야? 방금 한 2분 전에 했어요. 왜 의무적이죠? 바로 괜히 물었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배웠을 때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대로 해라. 그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해라.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라. 이때는 할까 안 할까요? 해, 안 해서. 안 하죠. 그죠? 왜?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겠지. 그죠? 근데, 조금 전에 계획이 없을 때에는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이때는 할까 안 할까요? 이때는 하겠죠. 그죠? 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냐? 바로 의견 청취 있다. 그 의견이 뭐냐면은 바로 주민의 의견하고요. 주민의 의견 플러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그 의견 듣는 과정이 딱 두 개입니다. 공람 절차가 있고요.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람. 두 번째 뭐예요? 공청회. 공청회 있다. 우리가 국토법에서 일반적으로 공고한 다음에 열람합니다. 근데 국토법상 열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발법에서는 공람이라고 부릅니다. 공고, 공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람 단어를 공람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고 국토법이 아닌 개발법에서 공람은 다 똑같아. 무조건 며칠? 14일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공람 절차니까 어떠한 절차냐? 이겁니다. 먼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열람이 아니라 공람하고 그 다음에 의견 있으면 내고 반년은 뭐 통보 얼마 이내? 30일이에요. 30일. 요 공람은 무조건 14일입니다. 14일. 그런데 요 공고할 때, 저를 봐요. 요 공고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 신문 하나 어디합니까? 아니죠. 신문에 하나 어디에요? 공보예요. 공보. 어디에요? 공보해야 한다. 그죠? 인터넷은 10만이 넘든 말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10만이 이상 돼도 10만이 미만 돼도 인터넷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면적이고요. 10만 안 될 때는 그때는 일간신문에 하지 않고 된다고요? 공부해야 한다. 물론 공부 그 다음에 인터넷이죠. 그죠? 결국은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공청회. 공청회는요. 그 다음 공람 기간 끝난 다음에 하겠죠. 순서니까요.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반드시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해요. 100만이 안 되면 할 수 있다. 100만 이상이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협의하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네 번째 지정되면 고시하고 또 그 내용 뭐요? 공람시킨다. 이때 공람 얼마 이상? 똑같아요. 이럴 때 여기서요.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여기서 도시지역 및 만약에 종전에 현재 여기가 종전에 용도지역이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여기서요. 종전에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현재 이것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고시가 되면 그때는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도시,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거 주의합니다. 뭘 한다고? 이제는 농림지역은 뭡니까? 도시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데 딱 두 가지는 안 됩니다. 두 가지는 현재 도시 외 지역에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되고 두 번째 칠학지구 X 특기 시험에는요 칠학지구 잘 물어봐요. 요 두 가지는 도시지역 등등으로 안 보고 원래 상태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6페이지 절차 1번 됐고요. 157페이지에 가로 2번에 주민 등의 의견 정치 나오죠. 그죠? 가로 1번 공람. 넘기세요. 여기 있는 걸 정리하는 거 보면 돼요. 넘기세요. 가로 2번 공청회. 그죠? 나왔죠? 쌍글 한번 협의심의. 그 다음에 1번 국장과 협의하라. 요거입니다. 요거. 국장과 협의하라. 국가계획과 100만 이상. 요거요. 요걸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쌍글 4번 뭐 지정되면은 그렇죠. 고시하고 공람시켜라 요건데 바로 밑에 5번 지정 고시 효과입니다. 지정되고 고시되면 쌍글 1번 나오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고시된 걸로 보는데 바로 밑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칠학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상태로 유지한다. 그래서 결정고시로 안 본다. 그 말이죠. 그것까지. 양은 많지만 짧게 줄인 겁니다. 짧게 안 줄이면 이렇게 많았냐 공부하기 어려워요. 쌍글 2번 지정되면 고시이 뭐죠?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 그러면 지정되면 작성해서 고시는 언제 하느냐? 맨 밑에. 마지막 줄. 지정되면 고시는 언제요? 시행기간. 무조건요.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되는 겁니다. 안에 아무 때나. 자, 넘깁니다. 자, 행위제한. 1번 허가 대상인데요. 특광, 특도, 시장군수에 허가받아라. 허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허가받아라. 밑에 변경도 허가받아라. 그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항상 앞으로 이제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언젠가는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정리하겠지만 거의 중복됩니다. 그죠? 먼저 우리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거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이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것만 줄 겁니다. 아시겠죠? 중복되는 거 뺄게요. 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 1번 가로원에 가설건축물. 요거는 국토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긋지 않은 것들은 국토법과 똑같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가설건축물도 허가받고요. 그 다음 옆에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 요것도 허가받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맨 끝에 토지의 굴착
허가받고요. 물론 다 허가받습니다만은. 그리고요, 6번은, 저를 보세요. 자, 물건 적치는 국토법은 녹관자 안에서만, 그죠? 얘는 그런 용도 지역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1개월 이상 물건 적치만 나온다는 것. 하여튼 1월 똑같습니다만 용도 지역이 없습니다. 7번은 아예 동그라미하세요. 중요합니다. 중목의 벌채식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허가받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목의 벌채식재는 반드시 허가받는다. 이거는 국토법은 없다는 겁니다. 가로 2번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제외. 1번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입니다. 요것은 국토법과 같죠, 그죠? 1번은 맨 끝에 보시면 그냥 공작물은 허가받는데 간이 공작물은 허가 안 받아요. 간이 공작물. 2번 경작 허가 안 받아요. 3번 맨 마지막 끝에 토속 채취 허가 받아요. 그런데 앞에 뭔가 말이 많잖아요. 개발에 지장 안 주고 등등 이런 말 나오면 허가 안 받고. 4번도 맨 끝에 물건 적치 허가 받아요. 그런데 남겨두기요 뭐 이렇게 나오면 허가 안 받고. 5번 동그라미 하세요. 5번 관상용, 눈으로 보는 것, 일명 분재 같은 거. 관상용 중목을 잠시 심어놓는 것은 허가 안 받아요. 그런데 가로 안에 하필이면 그곳이 경작지예요. 경작지라면 허가받습니다. 허가받아요. 3번 의견 정치입니다. 특광 등은 허가할 때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죽으세요. 시행자의 의견 들어는 이때의 시행자 누굽니까? 바로 도시개발사업인 공적개발사업이에요. 저를 봐요. 그러니까 사적인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라 그 얘기죠. 이것 의견이지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4번 기득권보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에 이미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끝에 공사에 착수, 허가 받은 걸로 안 돼요. 받고 난 이후 뭡니까? 공사에 만약에 착수했다면 자, 구역 지정 고시와 관계없이 얼마 내에?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그래서 착수 30일 이내 신고 계속. 요거는요 정비법과 똑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착수 30일 이내 신고 계속. 시작. 착수 30일 이내 신고 계속. 5번은 뭐냐? 너는 왜 허가도 안 받고 네 맘대로 건물 지어서 원상 회복해? 하는 것이죠.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한다. 행정 대집행. 허가 의제. 허가 받으면, 즉 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은 국토법상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왜? 바로 얘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 되어 있죠. 밑에 자 해제 의제 저를 보세요. 원칙과 예외 들어옵니다. 요겁니다. 오늘 다 써놨기 때문에 하기 편할 거예요. 요겁니다. 설명 듣고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원칙. 자,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몇 년 내에? 3년 내에 바로 인가를 신청해야 돼. 신청. 뭐라고요? 신청.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하여튼 그 3년 되는 날이 아니고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됩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예요. 그렇죠? 중도 해제는 뭐냐?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이거잖아. 도시 지역은
종전에 농림이면 농림지역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얘는 뭐요? 얘는 폐지. 그 다음에 예외는 뭐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까지 몇 년? 2년. 아시겠죠?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이 안 되면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 아시겠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그때는 5년에 5년. 해제. 됐죠? 자,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5년, 미만이면 2년.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구역이 지정고시라면 얘는 수립이죠. 개발 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이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은 3년 똑같아요. 얼마? 3년.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 다음 날. 하지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그럼 몇 년? 5년. 고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도 해제. 중도 해제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지구 단위는 폐지. 저로 봐요. 요거 수용 방식일 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얘는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음. 그렇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 얘도 완료 해제. 환원 폐지는 없음. 이해되시죠? 예. 그 내용이 거기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까지 상가리 2번까지 잘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 들은 대로 복습할 때 읽어주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